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국어 수업 담당하고 있는 정하영 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마 받으신 자료집 중에 PPT랑 똑같이 인쇄된 요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화면과 자료집에 차이는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거 첨단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설명회가 지금 11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아이들 수업도 50분 지나면 쉬는 시간을 한 번 갖는데 이제 지금 아마 집중력들이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꼼꼼하게 설명하는 걸로 유명한 강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집중력을 제가 몰입시키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다원에서 숙련여고를 전담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뿐만 아니라 서울교과 맞대 서울의 어떤 학군지에서 다양하게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숙련여고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직전 이번 시험 2025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냈던 어떤 성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50%가 이번에 국어시험 100점을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이 100점을 받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랑 1학기 기말고사 때 처음 만났는데 1학기 중간고사 저와 함께 준비하지 않았던 시험에서 첫 시험 국어 3등급을 받았어요. 5등급제 기준은 3등급입니다. 그래서 숙련에서 160등 이상의 등수를 받으면서 아이가 이제 학원을 옮기고 이제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 기말고사에서 바로 97점 받으면서 전교 6등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 예, 100점이니까 전교 1등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성적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요런 성과로 함께 띄워드린 이유는 저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저에겐 이렇게 어떤 아이가 전교 1등까지 한 번에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좀 언급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고등국어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고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저의 시선에서 지금 우리 예비고의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국어에 대해서는 정말 기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고등국어가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워진다. 근데 어떻게 어려워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려워지는지는 모르실 겁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워지지? 네, 두 번째. 사실 국어 중요하고 어려울 거 알긴 알겠는데 지금 중3인 우리 아이들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해보려는 우리 아이는 수학 용의가 더 급해. 국어를 1순위로 두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어느 정도, 얼만큼의 비중을 둬야 되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혼자서도 사실 중학교 국어 정도 무난히 A 받았었는데 혹은 내신 기간에 잠깐 내신 대비 학원 다니면서 자습서, 뭐 펜타 문제집 내지는 족보 문제 같은 것들 풀면 A 잘 받았는데 거기 올라가도 심지어 1등급이 10%를 늘은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1등급 받아주겠지.'라는 요런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뉴스 헤드라인을 한번 갖고 와 봤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눠 놓은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뉴스는 발의 작년 수능이었던 2월 수능이고요. 아래는 그 재작년 수능이었던 2사 수능에 대한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보시면은 차이점이 명확하죠. 이해 수능, 바로 작년 수능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 수능이었고 수능 국어 만점자가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명 높은 이 이사 수능, 그것도 국어는 그 당시에 정말 역대 최고의 불국어로서 전과목 수능 만점자가 딱 한 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어 만점자는 뒷자리에 있지만 64명. 예. 정도 100명이 안 되는 수를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능이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 발을 비교했을 때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어렵고 우리 아이가 보게 될 수능이 불국어인지 민국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국어가
위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도 국어, 수학, 영어 있었으면은 수학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수학 등급이 잘 나오고 수학 점수가 잘 나와야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수학하고 국어하고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작년 2월 수능 국어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언어 매체 기준으로 139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래를 간단히 수학을 적어놨는데요. 수학 가장 어려운 미적분 과목에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0점. 그러니까 국어 만점 받는 거, 수학 만점 받는 거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그 직전에는 수능 국어, 이사 수능 국어에서는 국어가 표준 점수가 무려 120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학은 만점 받아도 표점 최고점이 148점이에요. 정시에서 표준 점수 1, 2점 차이면 대학을 가를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 그래서 지금은 수학 잘하는 게 물론 중요한데 수학 조금 못해도 국어 잘하면 그 힘으로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만큼 국어가 정말 정말 중요한 과목이 되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요즘 이 1등급 커트라인을 보면은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려웠다고 하는 이사 수능 결과를 보면은 1등급 커트라인의 언어와 매체 기준 83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같은 1등급인데 심지어 이건 4풀이 기준이잖아요. 같은 1등급인데 100점하고 83점. 원점수가 17점이 차이 나는데도 똑같은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83점을 받을 만큼 어려운 그런 국어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능의 어떤 출제 문항도가 영역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하면은 2027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현재 고2 학년 친구들이 보는 이제 수능 시험인데요. 보시면은 공통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문학 독서가 각각 17문항씩 해서 이건 전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에서도 화법과 장르, 언어 매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볼 거냐, 화작을 볼 거냐를 마치 아이들이 사회나 과학에서 탐구 영역 정하듯이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택 과목을 했을 때 요즘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나뉘냐면, 상위권 친구들, 스카이 메디컬에 오르면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은 언어 매체를 대부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어떤 중위권 친구들, 국어권도 좀 싫어하고 문법을 기피하는 친구들은 화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 예비고일 친구들의 등급을 28학년도 수능 국어는 선택 과목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계열과 성적대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봤더니, 원래는 문학, 독서, 화작, 언어였는데 그 과목의 연결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화법과 언어, 잘 말하는 법과 정확하게 말하는 법. 그래서 화법과 문법이 한 과목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독서와 장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서가 비문학인데요. 그 비문학, 잘 읽고 장르, 잘 쓰는, 잘 읽고 잘 쓰는 방법이 한 영역으로 묶이고, 마지막으로 문학이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7학년도 수능과 28학년도 수능 국어를 비교했을 때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문법을 싫어해도 도망갈 수 없다. 무조건 문법은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그만 글씨를 적혀 있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문항 수를 주목해 주셔야 돼요. 자, 현재의 수능은요, 문학 17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시험은 문학이 15문제예요. 문학의 비중이 줄었죠? 그럼 대신에 어디가 늘었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장르를 봤을 때 원래 기존에는 독서가 17문항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비문학, 독서가 무려 20문항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문법 반드시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비문학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이번 수능 국어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기별을 나눠가서 내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국어 상관없이 모든
과목에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절대평가 A에서 E 등급제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1등급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는 딱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A 받으면 1등급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있었죠. 네,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A였다가 1등급이 아닌 성적을 받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A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현재 중학생 평균 30%인데 그 학생들이 똑같이 고등학교로 올라갔다가 친다면 현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고 나머지 그러면 20% 학생들은 다 2등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5등급제 2등급 아이들이 숫자가 2가 뜨면 1이랑 하나 차이 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은 빨리 1등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 고1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2등급을 받아도 그닥 충격받지 않아요. 왜냐면 9등급제 기준 2등급은 되게 높은 등급이거든요. 근데 사실 5등급제 기준 2등급 요 34% 아이들은 9등급제 기준 4등급입니다. 왜? 근데 이제 아이들의 숫자에 4가 뜨는 것과 2가 뜨는 게 이게 심리적으로도 직관적으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자꾸 저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A가 1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서 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본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치열한 A등급 어쨌든 잘하는 친구들 내에서도 판별을 하기 위해서 국어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될까? 고등학교 국어시험은 어떤 부분으로 판별을 할까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험 범위를 확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애초에 외워야 되는 양이 많게 그리고 공부할 때 준비 기간이 길게 그래서 직관적으로 중학교 국어시험은 아이들 수능은 2개 내지는 3개가 보통 한 시험에 포함이 돼요. 현재. 그런데 고등학교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적으면 4개, 많은 학교들은 7, 8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내신 대비를 해주는 강사인 제 입장에서 솔직히 시험 기간 동안 진도 빼기가 급급해요. 진도 나가주면 어느새 직후 기간 와 있고 그러면 아이들을 사서 1주차 때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있고 이런 사건이 이제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과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영어 과목도 마찬가지일 텐데 주교재와 모의고사 지문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지문은 사실 저희는 조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출제를 하시는 게 좀 아쉽냐면 예를 들어서 2학기 중간고사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에 9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시험지 통째로 그냥 "이번 중간고사 시험범위 포함시킬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수업을 전혀 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교과서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 학습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한정해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혹은 학교 선생님의 수업의 필기를 완벽하게 이제 외워 가지고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데요. 모의고사 지문은 우리가 시중에서 자료를 전혀 구할 수가 없어요. 분석 자료나 아니면은 변형 문제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사교육에 이제 힘을 좀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휘가 어려워지는데 이 어휘의 수준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갑자기 확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제가 바로 지난주에 이제 수업을 하다가 깜짝 놀랐던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요즘 아이들 뭐 어휘력 약하다 이런 말은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 한자어 뭐 8급, 9급 급수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정말 이 정도는 알아야지 싶을 만한 단어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막 어떤 수업을 하다가 칠판에 이제 필기를 하면서 이 한자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거 뭔지 알지? 밑에다가 얼른 써. 마늘 다야 마늘 다." 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앞에 앉아 있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네. 네. 마늘 다라고 쓴 거예요. 갈릭파요. 마늘 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들리는 대로 적는 거죠. 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선배로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네 내신 시험에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실제 내신 시험에서 이제 기출되는 어떤 정말 어려운 단어를 보면은
그냥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어느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게 지금서부터라도 이제 이 한 단어 말고 국어 단어도 책 하나 사서 좀 이렇게 억지로 외우게 시키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EBS 교재에 어미가 독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다른 교치령의 많은 뭐 희망고라든가 뭐 주요 학교들에서 학교 부교재로 선택하기도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매주 꾸준하게 한자와 사자성어를 외울 수 있게끔 저는 항상 어휘 숙제도 같이 내주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외부 지문인데요. 국어는 문학 작품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윤댐주의 별에는 밤이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돼서 배우지 않은 비공지된 작품들이 마구마구 출제가 되죠. 그래서 뭐 윤댐주의 별에는 밤에 밑줄 하나 딱 그어놓고 문제는 기억과 같은 표현법이 쓰인 작품은 하고 1, 2, 3, 4, 5 선택지에 다른 문학 작품 5개가 갑자기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불가능하고 보통 고등 내신은 7+1, 6+1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시험을 준비할 때 최소 2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달달달달 암기한다고 100점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국어 실력을 좀 성장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내신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수능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의 차이는 제가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학기 주요 범위. 그래서 우리가 내신 시험에서 지금 당장 3월에 입학하면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까? 교과서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근방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출판사 3개를 제가 그냥 랜덤으로 골라왔는데, 보시면은 다 1학년 1학기에는 현대 문학, 고전 문학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고전 문학을 보통 2학기에 다뤄요. 그래서 당장은 고전 문학보다는 현대 문학, 현대시, 현대소설 이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법에서는 딱 2가지입니다. 의문의 변동과 문법 묘소.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선행이 되면 이제 3월 올라가서 조금 내신 대비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기출문제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담당하는 숙명여고의 기출문제입니다. 이제 여고 친구들은 원래도 꼼꼼한데 그 꼼꼼함 속에서도 또 다시 변별을 해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시냐면 이렇게 내세요. 자, 적절한 거 혹은 적절하지 않은 거 모두 골라라. 있는 대로 고르시오. 2개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조합해서 고르시오. 그래서 조합교환은 아예 문제의 수준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게, 항상 중학교는 적절한 것은 하고 1, 2, 3, 4 중에 하나 고르든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든 5개 중에 뭐 몰라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유형은 선생님들이 선택지도 정말 치사하게 구상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1번 선택지와 3번 선택지, 내가 A부터 F까지 다 알아. A, C, D, F 정확하게 알겠는데 이 하나가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면 그러면 꼭 반드시 E가 들어간 것과 이게 빠진 게 있죠. 아니, 이 하나 모르면 이 문제는 ACDF를 알아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을 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수준이 올라간다 그랬죠.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면 이거 어머님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박지원의 화생장과 관련돼서 각 부분의 본문에 밑줄을 친 다음에 이것과 어울리는 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장으로 물어보는데요. 간만신구, 위편삼절, 고식지게, 한포고목, 천학피제. 전혀까지는 아니어도 알만한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죠. 우리가 흔히 사자생활 했을 때 떠올리는 건 뭐 일석이조, 역지사지 이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 그것만 알아도 그래 그게 어디냐 싶은데 갑자기 웬 천학비제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건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학교는 그 사자성어 500개 프린트를 미리 사전에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본 건데 어쨌든 그 500개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속담, 관현구 같은 것들도 덜어덜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뭐 머리를 굴리다, 코가 납작해지다, 학을 떼다, 눈에 불을 켜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뜻인지 정말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내신은
암기가 기본으로 깔려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뇌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지금 문법 파트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31배는 표준 발음으로 딱 지어진 것은 이건 그냥 외워서 정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선택지의 단어들은 다 교과서 예시 단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누가 얼마나 잘 외웠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틀렸는데요. 끝으로 옆에 발음이 끝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는 티를 뒤로 그냥 연음시켜서 끝으로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끝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서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음운 변동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답은 1번이고 아이가 잘 정답을 맞춰야 했어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나라 단위로 분자르문과 비분자르문으로 나뉜다. 이것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이 일반 선택지는 99%가 다 정확한 말이에요. 딱 한 글자 빼고.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아이가 필기해 넣은 말입니다. 의문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고 분자로문과 비분자로문으로 나뉘는데요. 소리를 말로 이렇게 휙 바꿔놓으면 사실 잘 열심히 외웠다 하면은 이 정도야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이들이 정말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막 빠르게 풀고 넘어가다 보면은 눈에 정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능 문제도 뇌수능 시험에 출제된다. 인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문제가 수능이야 문제예요. 수능이 뭐냐? 직전 화면이었던 뇌수능 문제는 문제가 짧아요. 발문 있고 선택지 있고 끝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풀어야 되는데 수능용 문제는 왼쪽에 보이듯이 보기에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보기가 반드시 제시가 되고 이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수능형 문제이긴 한데 저희는 내신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수능형 문제가 나왔을 때 수능처럼 접근하면 이미 실패해요. 수능형 문제가 나와도 자 보기에 의견 변동과 관련된 개념들을 주어주십니다. 모양 탈락, 키읔 탈락, 뒤은 법칙, 반모음총과 구개음악 등등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이미 아이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 이걸 묻는구나 1초 만에 확인하고 바로 선택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헷갈릴 때 참고 삼아서 보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 시간이 덜 걸리고 이제 빠르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능형 문제는 제가 지금 화면을 이렇게 나눠서 구성했잖아요. 실제 시험지를 보면은 A4 용지의 반쪽을 차지해요. 그럼 아이들은 일단 이 기운 분량에 압도돼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겁부터 먹는데 사실 그런 것도 사전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제 기출문제들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려움 없이 착착 잘 해결을 해야 국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냐. 이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부터 이제 2월까지 4달 만에 방금 봤던 그 문제들을 우리 아이가 다 풀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걱정이 좀 많이 되실 텐데요. 고등 국어는 내신과 수능을 모두 지금부터 함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비율은 제가 7대 3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어 실력이 느는데 그러면 내신에 몰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남겨둔 3은 수능 국어 아까 독서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비문학이 중요해진다고. 그래서 그 비문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비문학은 항상 신경을 쓰면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이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굉장히 심플해요. 고등학생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들 이제 기말고사를 일찍 끝내면 7주의 프리윈터 스쿨 기간이 남죠. 그때 이제 저희도 조기 개강을 하고 그다음에 1월, 2월 겨울방학은 8주입니다. 1월 4주, 2월 4주. 그래서 이 15주의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 들어가기 전에 가장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지나고 나면 3월부터는 1등급이든 9등급이든 다 내신 시험 쫓아가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3, 4월을 중간 보고 1주 쉬었다가 기말 보고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거든요.
여름방학은 4주인데 이 4주에 수능 공부는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 4주에는 2학기 중간고사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관련해서는 2학기부터 고전문학이 나오고요. 2학기부터 중세국어 문법으로 이제 문학교 문법도 다 중세 고전으로 넘어가니 그것에 대한 선행 공부가 이 여름방학 때 필요해요. 그래서 수능 공부와 여러 가지 부족한 기초를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요 15주밖에 없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 15주에 그럼 어떻게 무슨 시험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시험이 요거 수능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중간고사 국어. 잘 보게끔 요거 두 개만 딱 눈앞에 두고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보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내신에서 문법은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독서. 모의고사는 독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글 읽기가 책 읽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비문학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사고 훈련과 문법 공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내용들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는데요. 7주 동안 11월, 12월에는 이제 산문문학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그리고 문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1월, 2월에 독서와 문법을 다루는데요. 보시면은 11월부터 2월까지 문법은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끌려갈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소설과 독서를 다룬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짠 이유는 아이들이 지금 문학과 관련해서 내신도 경험을 해봤고 내신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현대시 공부는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 중학교 교과서 보면 제일 많은 게 현대시잖아요. 그런데 소설은 따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책 좋아하는 친구들이 일부 소설책 몇 권 읽은 게 전부지 소설을 모의고사처럼 공부를 해본 경험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에는 시나 소설이나 똑같은 비중으로 나오고 오히려 저는 소설은 시보다 비문학 독서에 훨씬 더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잖아요. 아이들은 긴 글을 보면 일단 펜을 내려놔요. 읽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근데 시는 짧으니까 어떻게든 손도 대고 발도 대고 하는데 소설은 아예 말을 문 닫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겨울 동안 아이들의 이 독서, 독해력 향상을 가장 1순위로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문학, 소설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글 읽기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에는 독서를 공부를 할 거고요. 문법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을 선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고요. 수업 시간은 그래도 제가 또 저희 수업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 간단하게 토요일 10시에서 1시 주 1회 3시간 토요일 오전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주말 오전에 아이들 집에서 늦잠 자고 있으면 북잠 터지잖아요. 보내주시면 저는 정말 아이들 안 자게 재밌게 정말 잘 이끌어가는 그런 편인데 소중한 주말 오전 제가 아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은 전후 1시간 혹은 저는 여기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언제든지 평일에 직접 밀착해서 관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스템을 매주 테스트를 보고 문법과 문학을 절반씩 나누어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그날 봤던 테스트는 반드시 그날 직접 필요한 문제들을 선별해서 해설 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꼭 어필하고 싶은 제 수업의 강점은 저는 아무 문제나 던져주지 않습니다. 제 수업은 언제나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문제만 풀어볼 수 있게 여기서 말하는 좋은 문제는 밑에 있는 빨간색 글씨예요. EBS 연계교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능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역대 학력평가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전국구 내신 실적 기출. 저는 이 세 개만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제 양상형 사이트 있죠? 독배닷컴이나 뭐 국어 관련해서 나무 아카데미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쏟아서 던져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문제들을 참고하지 않으시거든요. 실제 내신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래에 EBS 교재와 모의고사 그리고 옆 학교 그리고 우리 학교 내신 기출만 보고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좋은 문제만 풀 수 있게 제가 아주 자료를 신경 써서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반영된 저의 이제 수집력을 보여주는 내신 시험지들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개별 리포트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필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저의 아름다운 손필기도 함께 항상 특별 자료로 배부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수능 모고 담당을 하고 있고 대치동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수능 모고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꼼꼼함과 디테일 이런 것들을 강의에 녹여내는 그런 깊이 있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서 좋아하고 판서 잘하고 그런 판서들의 아이들이 예쁘게 따라 적으면서 필기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혹은 학습 태도 개선이 필요한 남학생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필기를 하는 것들을 그대로 교재에 따라 적으면서 아,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구나. 국어 선생님은 저런 부분에서 저런 동그라미를 치고 저렇게 별표를 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벽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람 자체가 밝고 긍정적이고 좀 이제 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해 주려는 따뜻한 그런 수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 릴스나 유튜브나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이들이 제가 카톡 같은 거 연락하면 잘 안 봐요. 맨날 뭐 하냐면 인스타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나타나기로 마음을 먹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나 릴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두 번째 영상은 이게 제가 PPT를 어제 만들었는데 어제 기준 조회수가 180만 회였는데 오늘 보니까 270만 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을 타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의 어떤 수강 후기와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남겨주신 카톡인데 하나만 딱 얘기를 드리면 제가 베스트 붙여놨던 요 친구 작년 수강생이요. 작년에 예비고일 11월 때부터 저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1월, 2월 결과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리윈터부터 했는데 수능까지 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의 고등학교 국어 생활을 저에게 다 맡기고 싶을 만큼 저를 정말 이제 만족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의 수강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수업이 아니죠. 오늘 설명회는 이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